머릿속에요. 화는 정신이다. 예. 그럼 정신이 온전한 운이 왔는데 왜 정신이 돌아? 그러면 이게 밑에 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목성화되는 인성 있는 거는 어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행으로 뭔가를 한다는 얘기는. 예. 자, 이 해필이면 자운이 대운에서 와버린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또 해가 오죠. 이 풀리겠어요? 이 상태가? 언제나 돼야 오느냐? 수룬이 와야 이게 43세인데 이때가 돼야만이 겨우 운기에서 인호술에 이게 그래도 보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신이 안정이 될 뿐이지 기는 안정이 되나요? 그리고 이때쯤 되면 이제 중년을 접어듭니다. 답답하죠. 예. 이게 운기만 믿고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절대. 그죠? 가장 극심하지 않겠어요? 요게 23세에서부터 32세까지 가장 운기상으로 봤을 때. 자, 이 친구가 어느 정도냐면요. 한번 광증이 동하잖아요. 동하면은 광증이 동하기 전에 뭔가가 신호가 왔을 때 이 친구 내가 그 부모님한테 얘기해 봤어요. 소변 색깔을 한번 봐라. 완전히 간장 색깔입니다. 방광에 막 그냥 꽉 열이 쳐여가지고. 이 모친은 그래도 이 아들 어떻게 정신병원에 안 놓고 어떻게 하려고요. 혼자서 막 굉장히 노력해요. 네. 결국은 제가 상담을 일부 하다가 이 배우자 되시는 분이 그런 게 있죠. 뭐냐면은 이제 힘든 거야. 다 큰 자식을 뭐 그렇게 선택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만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그 뒤로는 연락을 안 모르겠습니다. 연락하기도 싫고. 예, 어쨌든 간에 최선의 방법으로 그쪽에서는 정신병원에 이제 넣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결국은 이런 친구들을 혹시라도요 제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은 어느 것부터 소통을 시켜야 되겠어요? 네? 어느 것부터 소통을 시켜야 이 친구한테 좀 좋은 길을 찾아줄 수가 있겠냐. 예, 여기입니다. 여기 진에서 어디요? 축으로. 이게 방광이잖아요. 그리고 요게 폐입니다. 폐. 요 통경하는 거. 그래서 사유축에 어떤 그 경맥을 순환을 시켜가면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만 저게 된다면은 인호술로 가는데 참 그렇습니다. 통경을 요렇게 해봐도 좋을 겁니다. 요렇게 한쪽에 비경에서 소장경으로 통경을 하나를 먼저 하고 방광과 폐를 통경시키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기를 갖다 자꾸 보강을 하고 여기서는 신을 보강하는 거죠. 신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또 통경을 인해서, 그죠? 인해서 이게
다음이니까 요 간으로. 이거는 이제 통경을 할 때는 통경을 할 때는 이런 표리 관계에 있는 것도 같이 써줘도 괜찮습니다. 같이 써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경 위주로 꾸준하게 해 나가면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이 팔자 이렇게 보면요. 오행이 그렇게 모자라지도 않아요. 금기운이 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그거는 또 여기서 찾아가잖아요. 가면서 여기서 뭐냐. 한 가지 정말 집중해야 될 게 요 소장의 부분에서 장내의 균입니다. 균. 예. 결국은 이거는 어떤 거냐면 복뇌 시스템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솔직히 오늘 같이 이렇게 제가 치법이라든가 어떤 제시를 원래는 강론 부분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정신적인 문제는 뭐 좀 제가 보태서 설명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친구들 배를 만져보면 배가 돌덩입니다. 다 굳어 있습니다. 배가 정말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은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동맥이에요. 동맥. 이 동맥 소통을 시켜야 됩니다. 뇌를 관통하는 이 동맥, 방광경도 뭐예요? 뇌 중추신경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죠. 그죠? 예. 그리고 소장경 자체도 뭐예요? 것 시스템, 복내 시스템하고 연관이 되게 많습니다. 연관이. 그래서 이게 동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동맥을. 한의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침수를 하시는 분들, 백회혈에 침을 놓죠. 그리고 정신병에 장강에 침을 놓죠. 쓰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음에도 놓고 하겠지만은 장강침을 어설프게 놔서는 안 들어요. 저게 안 듣습니다. 그리고 묘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여기 동맥에서 특히나 장강 이 회음이라는 곳이 어디에 뭐예요? 이게 음에서 양으로 교차하는 지점이죠. 인중이 또 뭐예요? 양에서 음으로 교차하는 곳이죠. 근데 요 회음 같은 경우에 이게 회음에서 듣느냐? 천만에요. 장강에서 들어요. 대신에 장강에서 투자를 했을 때 회원까지 투자가 돼야 돼요. 척추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자극이 가면 뭐가 제대로 잡히는지 압니까? 갑상선입니다. 웃기죠? 갑상선. 쉽게 말하면 여기가 자극이 들어가면 뇌하수체와 굉장히 뇌하수체 조절이 굉장히 잘 돼요. 글쎄, 나는 아직까지 저런 얘기를 하는 그 문헌은 보지는 못했는데 경험을 해보면 압니다. 뇌하수체가 조절된다는 건 뭐예요? 내분비 계통의 총지휘 계통을 조절하는 거죠. 갑상선에 문제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정신적으로 어떤가? 기능 항진증, 기능 저하증 보면은 정신적으로 보면은 정상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것들이 이제 잘 조화가 돼야 되겠지만은 요런 것들이 어디에 하나의
그림같이 시뮬레이션 같이 탁 정립이 되셔야 돼요. 저는 이걸 제시할 수는 있어도 해주지는 못해요. 예. 어쨌든 이 정신질환에서 정신분열증, 특히나 이제 광증에서 폭광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참 답답하죠. 그 개인적으로 이 친구 자체가 인생이 그렇게 된 것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가족들이고 뭐고 다들 힘드니까요. 근데 이게요, 정도가 운이든 뭐든 조금 이렇게 낮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럼 어떤 인간이 되는지, 차라리 겉으로 드러나면 격리라도 할 수 있지. 안 그러면요, 정말 사이코패스입니다. 정말. 예, 그런 어떤 문제들도 발생하죠. 소양상화 중에서 수소양 3초경의 에너지가 과하게 될 때 신이죠, 신. 신. 신이 3초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신자진 계열에서 신이 과하죠, 과. 뭐 자수만 있고 신은 없는데요. 그 경맥이에요. 그 경맥. 근데 만약에 여기가 신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테리 장난 아닙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속된 말로 또라이라고 그러죠. 또라이.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도 이렇게 어떤 팔자를 놓고 봤을 때 왜 이렇게 광증이 왔는가를 해석을 하면은 오행이고 신살이고 안 돼요. 그냥 이게 멀쩡한 팔자인데 왜 이럴까 이럽니다. 자, 정신병에 관한 거 오늘 사주 하나 올려드렸습니다.